네, 안녕하세요. 어깨미남 정형외과 전문의 홍성우입니다. 팔꿈치가 찌릿찌릿해요의 대표적인 질환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테니스를 치는 사람도 생긴다고 해서 엘보인데 유명한 선수죠? 조코비치? 팔꿈치 이렇게 딱 백핸드 할 때 지금 동그라미 친 데 보이시죠? 치는 순간 동그라미 뒤 보시면 딱 근육이 올라온 게 보이죠? 말 그대로 팔꿈치를 자주 쓸 때 바깥쪽에 있는 단 요소 신전근이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팔꿈치 뼈랑 충돌하기도 하고 반복되는 과사형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고, 방금 보여드린 백핸드 자세에서 가해진 무리한 힘이 생긴다고 해서 테니스 엘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테니스 안 치는데요? 그런 분 많거든요. 근데 그냥 이름이 테니스 엘보인 거지 테니스 안 치는 분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외상가염, 바깥쪽에 있는 상과에 생긴 염증이라고 부르는데, 그 염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단순 염증 질환은 아니고 신전근, 단 요측 수근신근이 미세팔 생기면서 건병증이 생기는 거라서 일반적인 어깨 염증이에요, 손가락 염증이에요, 그 염증과 조금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병증이란 게 처음에는 단순한 염증인데요, 충격이 쌓이면서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힘줄이 퇴행성 변화로 죽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건병증이라고 하고, 여기 보신 사진처럼 이 뼈에 붙어있는 하얀 힘줄 보이시죠? 이 빨간 부분이 테니스 엘보를 가리키는 건데, 중요한 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작은 충격 있죠? 저희가 일하는 일, 세수하고 아니면 가벼운 동작, 집안일 하는 거에서도 반복이 되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 증상은 팔꿈치 바깥쪽, 여기 바깥쪽 증상이고요. 전완부, 그러니까 팔뚝 따라 흐르는 근육통을 많이들 호소하시고, 주먹 쥐기나 이렇게 신전했을 때 이렇게 펼 때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증상이 심해지면 이런 음료수, 컵을 드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힘이 들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밤을 잘 못 자는 분들도 있고요. 여튼 바깥쪽에 생기는 근육통이 가장 심한 증상이라 할 수 있고 흔한 증상입니다. 특히 그래서 칼질이나 무거운 문틀건,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상황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테니스 엘보 어떻게 치료하냐? 수술하는 병은 아니에요. 테니스 엘보는 수술한다, 틀린 말이고, 테니스 엘보는 수술하지 않는다도 틀린 말이죠. 처음부터는 저희가 휴식을 취하고 병을 이제 악화시키는 악화를 피하면 좋아지는데, 일단 안 아프게 하기 위한 동작을 해야 되고요. 무리한 일을 중단한다든지 운동을 덜 한다든지 진통소염제를 복용할 수도 있고, 주사는 프롤로 주사나 BIP 주사, 아니면 너무 통증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도 가끔은 도움이 됩니다. 물리치료는 충격파나 여러 가지 기본 물리치료들 하면은 통증이 경감될 수 있고, 지속적인 스트레칭도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바깥쪽 전완부를 쭉 당겨주시면 약간의 그 자극을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쭉 당겨주면서 손목을 너무 꺾으시면 아프시고요. 이 전완근이 약간 당겨진 느낌을 받으면 증상이 심한 분이나 아니면은 일하기 직전에, 아니면 수술 이후에도, 아니면 주사 이후에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특히 팔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면 이 스트레칭 항상 바깥쪽은 테니스 엘보, 안쪽은 골프 엘보에서 스트레치 많이 하고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보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운터 브레이스, 그러니까 신장을 눌러주는 보조기인데, 힘을 주었을 때 힘이 이 삼가 쪽으로 가지 않도록 눌러주는 효과를 해주니까 사용하시게 되면 조금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테니스 엘보로 오셨다, 일단 통증이 심하시니까 오셨겠죠? 초음파 유도와의 주사를 시도해 보고요. 말씀드렸던 스트레칭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리고, 만약에 방사통이 있어서 근육통이 심하시다, 그러면은 충격파 같은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추후 증상이 호전되면은 가벼운 이런 물병 있죠? 500g짜리 물병을 들면서 250짜리 조금 아력으로 근력 운동 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수술적 치료 언제 해야 될까요? 환자분이 매우 극심한 통증과 보존 치료 효과가 없다, 그러면 꼭 MRI를 찍어봐서 오른쪽처럼 하얗게 변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른쪽처럼 변해 있으면 아무리 주사를 해도,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효과 없습니다. 심한 상황이시면은 저희가 망설이지 말고 수술적 치료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까만 게 아닌 오른쪽처럼 파열되어서 건병증이
굉장히 심해 보이는 단요주 수술 신전근이 안 좋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고민하고요. 만약에 환자분께서 나는 치료받은 적도 없고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증상이 심할 때는 바로 MRI를 찍고 수술적 치료를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환자분들 이제 혹시나 구별하신 방법은 주먹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주먹을 못 들어 올리고 무너진다. 그러면 엄청 증상이 심한 거고 MRI상 이런 소견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술 방법은 저희가 당연히 절개할 수도 있는데 이 절개하는 방법은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2-3cm 정도를 절개해서 다시 봉합을 합니다. 결국 망가진 건병증 부위를 없애는 게 치료 방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수술 자체는 굉장히 쉽고요. 빠르면은 15분, 20분에 끝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상처가 크고요. 절개에 따른 통증이 남고 일상을 복귀했을 때 이 상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신 분이 많아서 저는 절개하는 방법을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깨미나 홍성호는 관절경 수술법을 선호하고 있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작은 구멍 한 2-3mm 되는 구멍을 통해서 하나는 카메라를 넣는 입구, 하나는 이런 건병증이 있는 단요수 신장을 제거하는 그런 구멍을 만들고 있고 크기가 길어야 5mm이고 3mm이기 때문에 일단 무엇보다 상처가 작습니다. 두 번째로 초기 회복이 엄청 빨라요. 환자분들이 수술하시면 대부분 앞으로 걱정하시는데 제가 100에 한 90 정도는 수술하고 별로 안 아픕니다 라고 말씀을 다음날부터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15분 내로 빠르시고 흉터가 작고 회복이 빠르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여기 이제 제가 카메라를 넣어서 관절계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원래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막혀 있어요. ECRB라고 하는 단요측 수근 신근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저희가 수신전근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인대가 나오면 수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는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안 좋은 힘줄을 제거하고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진에서 엄청 커 보이잖아요. 실제 크기는 1cm가 안 되는 공간이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만 절개하게 됩니다.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매일 54세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주사 치료도 받아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근데 너무 아프셔가지고 스테로이드도 맞고 침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도 너무 아파 오셨고요. 환자분은 당연히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바로 MRI를 찍어보았습니다. 단요수 신전근이 하얀 부분이 찢어진 건데 엄청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심하신 거거든요. 만약 이 정도 MRI에 치료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시면 환자분께 제가 주사나 물리치료 보내드릴 수 있는데 충분한 치료 받았고 심지어 스테로이드가 나왔다. 그러면 더 이상 주사는 권하지 않습니다. 수술 소견을 보시면 여기 이제 깨끗한 관절 소견인데 이 부위 관절막 뒤에 숨어 있는 게 단요수 신전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 기구를 통해서 조금씩 구멍을 만들어주고 보이시는 이 하얀 부분 있죠? 이게 바로 좋지 않은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이런 수술 기구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하면은 이제 뒤에 아까보다 조금 더 색깔이 반짝반짝한 부분 이게 바로 EDC라 부르는 수근 신근입니다. 이게 있으면 건강한 이제 힘줄이 보이는 거고 요만큼 제가 안 좋은 물 제거하고 수술 마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구멍 뚫린 거 확인하고 필요한 이제 콜라겐이나 보충제 넣으면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수술 과정은 대략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이게 일상적인 절개하는 방법. 물론 조금 더 적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저희가 2-3cm 절개하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구멍을 할 수 있다고 보여드린 거고 수술 직후에 이게 지금 이미 상처가 바깥쪽에 뚫려 있는 거고요. 여기도 안쪽이 저희가 카메라가 들어간 2mm 상처를 찍어서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작아요. 환자분들도 만족해 하시고 녹는 실로 꼬맨 다음에 테이프만 붙이는데 한 열흘만 지나면 바로 떼고 샤워할 수 있습니다. 70세 환자분이신데 마찬가지로 환자분 너무 아프셔서 오셨고 환자분은 따로 주사를 맞으신 적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엑스레이상에서도 별다르게 안 보이시는데 워낙 증상 심하고 건들지도 못하고 커버는 들 수도 없고 이렇게 주먹 들어보려 하시면은 반대쪽은 잘 들어 올리시거든요. 한쪽을 아예 못 들어 올려서 저희가 수술을 권유했고 MRI를 찍어 보았습니다.
환자분은 진짜 ECRB가 심하게 파열돼 있었어요. 이 하얀 부분이 아까 보였던 것보다 훨씬 심하죠. 바깥쪽 근육은 보존이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관절막도 뻥 터져 있어서 이분은 엄청 심하다고 볼 수 있었고, 이 정도 소견이면 저희 고민을 하긴 해요. 혹시 이 정도면은 절개에서 수술하기 낫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이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밖에 있는 근육과 안에 있는 다른 인대가 보존이 되어 있다면은 관절 내시경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소견상 여기가 저희가 시작하지도 않은데 이미 관절막이 다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거하려는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안쪽을 깨끗하게 절개를 한 다음에 이제 건강한 인대가 나와 있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추후 끝나고 신장근이 보이니까 필요한 약질을 넣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제가 동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하얀 부분이 찢어진 단 요수 신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표시할 필요도 없이 수술 부위가 다 확정이 되어 있고, 수술 절삭기를 통해서 이 병변들을 이제 제거해서 정상 조직과 안정상 조직들을 구분하고요. 이런 펀치 바스켓이라고 해서 제거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지금 뜯어내는 게 바로 안 좋은, 다 이미 건병증이 심해서 죽어버린 다른 요수 신전근입니다. 차례차례 제거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디테일인데, 절대로 저희가 덜 수술하면 안 되고요. 남기지 않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 좋은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정상 조직 이외에는 남지 않도록 제거를 해주게 되겠고요. 이 뒤에 있는 신전근 빼고 주위에 있는 오랫동안 유착된 부분들을 쉐이버라고 하는 이런 절삭 기구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즈가 기껏 해봤자 1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크지 않고 환자분이 회복이 빠르면 알 수 있고, 마지막에 깨끗한 약간 빛나는 수지 신근이고, 이렇게 하고 수술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수술을 재활은 환자분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별다른 게 없어요. 수술 다음 날부터 깁스는 풀고요. 일상생활 가능하고요. 관절막을 제거하니까 팔꿈치 신재했을 때 약간 아프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연스러운 상황이시니까 절대로 안 구부리지 말고 피는 연습하라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저희가 제거를 하고 좋아지겠지만은 이 근육이 회복하는 시간은 2-3달 걸려요. 수술을 절개를 하나 내시경을 하나 크게 봤을 때는 회복 시간이 같은데 초기 재활이 빠르기 때문에 관절기를 보내드리는 거고, 한 달이 지나면은 가벼운 물병 들기나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팔꿈치 수술의 이 관절기 장점은, 환자분이 혹시 이제 엄청난 노동을 하는 분이거나 저는 내일 수술하고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심지어 최근 어떤 분은 비행 승무원이신데요. 수술 다음날 비행이 있다고 하셨는데 수술 후 다음날 잘 근무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내시경 수술은 환자분들께 빠른 재활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테니스 엘보 증상 나타나면은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하고 악화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증상이 지속되고 주사나 여러 가지 치료에 반응이 없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고민 말고 관절기 수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소 침습, 5mm도 안 됩니다. 빠른 회복, 그리고 수술에 통증이 적다는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수술이라서 엘보로 고생하신 환자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깨 질환이 아닌 팔꿈치 질환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깨민 홍성우의 팔꿈치 강의 테니스 엘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